가장 중요한 건 고객에게 안녕하세요. 행동하는 ENTJ 슈퍼이안입니다. 세 번째, 아직 나에게 주문하지 않은 레전드 고객입니다. 근본적으로 CS가 굉장히 힘든 이유를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나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도대체 왜 내가 잘 모르는 제품에 대해서 싸우면서 이렇게 뭔가 좀 나쁜 얘기도 듣고 왜 그래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되게 부대끼는 게 많았는데, 근본적으로 CS가 힘든 이유는 첫 번째, 제품을 모르면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두 번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제품을 잘 이해를 못하는 측면에서는 내가 제품 공부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더 생겨날 거예요. 내가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하고 판매 홍보, 상위 노출을 시킬 때마다 점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S가 나에게 맞지 않는다. 처음에 많은 판매를 하기 전에 처음 초보일 때 나에게 맞지 않는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직원을 고용해서 맡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CS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경험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시스템을 만드시고 직원을 고용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매출이 난 되지도 않는 상황인데 도대체 직원 얘기를 왜 하냐 라고 하지만, 이게 CS가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발전된 모습으로 나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발주 CS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원활한 대응이 안 된다면 제가 고객의 입장에서도 판매하는 물건에 대한 것들이 신용이 생기지 않고 첫 번째 구매나 두 번째, 세 번째 추가적인 구매도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CS가 나에게 정말 맞지 않는다, 나랑 안 맞는다 라고 생각되면 직원을 고용해서 맡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잠시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괜찮으실 겁니다. 그리고 CS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듣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듣는 게 힘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CS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만나면서 점점 더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제가 많은 고객들과 통화를 하면서도 세 종류의 분들은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구매 대행을 하면서 좀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요 세 가지의 분류는 조금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의사소통이 안 되시는 외계인 같으신 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정확히 분류해야 되는데 기분 상해죄가 아닙니다. 나의 기분을 망쳐놓는 그런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를 설명을 드렸는데 B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나중에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게 된다면 나중에 충분히 오해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런 분들은 쿠팡이라든지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반품을 할 때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죠. 왜냐면 그분들이 생각하고 그분들이 말하는 게 자기가 경험했던 거라고 진실되게 말을 하시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사소통이 안 되는 외계인 절대 거래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추가 할인을 3번 이상 요청하는 고객입니다. 추가 할인 한 번, 두 번은 요청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추가 할인 한 번 요청할 때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 올렸구나. 내가 몰라서, 이 시장을 몰라서 내가 판매가를 잘못 설정했구나. 그래서 첫 번째 할인을 요청할 경우에 최대한 할인 적용한 거고 이 부분이 최대한의 금액이다. 그리고 원하시면 사은품을 조금 더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두 번을 넘어서 세 번까지 요청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뭔가 더 많은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배려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분과 마찬가지로 판매를 한 다음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더 많은 걸 요구하거나 더 많은 것들을 더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럼 사실 저는 더 해드릴 수 있고 제 마진을 깎아서라도 해드릴 수 있긴 하지만 다른 많은 고객들하고 어느 정도 좀 공평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배려가 없는 분들의 경우 CS가 발생했을 경우에 굉장히 처리하기 곤란하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는 판매를 가급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구매 대행을 하면서 개인 통화번호를 받거나 주소나 전화번호를 받죠. 이럴 경우에 개인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고객분들이 계세요. 특히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 개인 통관 번호를 받게 되는데 이 번호가 안 맞고 주문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런 분들이 외국인 분들 가끔 계세요. 그럴 경우에 위험한 물품들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지 않길 원하신다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너무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뭔가 위험물질이 세번에서 걸렸을 경우에 혹시나 저의 번호를 입력했을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명확하지 않은 고객, 특히 외국인 분들이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외국인 분들이 주문하실 때 기억나는 어떤 외국인 분이 개인 통관번호도 틀리고 전화번호도 다른 거예요. 전화를 해보니까 어떤 골프장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아니라고 되게 고통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안타깝네. 이게 주문 좀 비싼 것 같은데 안 되겠네. 이러고선 좀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전화 끊기 전에 딱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 되게 주문 되게 많이 하시던데 제발 이 전화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진짜 많이 하신다고요? 그 말 듣자마자 주소에 있는 지도를 검색해서 어딘지 제가 봤어요. 근데 그 간판이 딱 있었고 그 간판에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분의 친구분이 구매를 원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개인 휴대폰 번호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CS 판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명확하지 않은 고객분들은 팔고 싶다 하면 그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신 다음에 판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처음 CS를 접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저도 고객님 이게 한 말이 정말 입에 붙지도 않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준비된 내가 되고 직접적으로 정말 신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 회사의 직원이다. 그런 입장으로 고객님 편에서 CS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고객이 내가 어떤 제품을 샀는데 곤란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도 나에게 도움을 안 주면 어떠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해외 구매나 다른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샀을 때처럼.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고객 편이 되기 위한 나는 직원이다. 그리고 잘 모를 경우는 고객에게 최대한 좀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좀 번다. 그리고 고객이 너무 어려운 고객이다라고 하면 처음에 좀 친해질 수 있도록 앵무새처럼 말을 똑같이 하세요. 고객이 예를 들어서 저 이 숟가락 샀는데 이 숟가락 이 모양이 별표 모양 맞아요? 라고 말을 하면은 고객님이 질문하시는 게 그 숟가락이 별표 모양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게 맞으시죠? 이런 식으로 조금 질문을 다시 한번 앵무새처럼 말하면 그분이 오해를 하시고 있는지 의사소통이 잘 되는지 그리고 그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품 택배가 저에게도 도착을 했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사실 5건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5건이 안 되는 그 반품들을 어떻게 했냐, 제가 고친 적도 있어요. 제가 아무런 고치는 능력이 없지만 제품을 열었다가 제품을 또 이게 다 확인하고 제품을 다 닫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제품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내준 적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고객하고 협상 테이블을 열어요. 나는 반품 별로 받고 싶지 않다. 반품을 쌓아둘 곳이 없다. 고객님이 지금 들어오면 창고가 터져서 요금이 많이 나와서 우린 반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고객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회의 테이블을 열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내용을 듣고 그거에 다 맞춰주진 못하지만 최대한 내가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데 혹시 원하냐, 원하는 내용들 충분히 듣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반품이 근데 안 들어오진 않아요.
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떡하냐.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반품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될까, 처리를 어떻게 할지 너무 고민이에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팔았던 그런 지역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뭔가 교회, 뭐 보육원, 뭐 군대 시설, 뭐 이런 부분에다가 기부를 하기 위해서 기부처로 등록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굉장히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부받을 물건이 사실 없으면서도 그걸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제 친척들이나 이제 부모님들, 이제 뭐 친척들, 지인들, 어른들, 뭐 셀러로 판매를 하는 걸 다 알고 계신 사람들에게 이거를 드립니다. 어차피 뭐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거나,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내가 계속 팔 제품이라면 이 제품을 써보면서 어떤 후기를, 블로그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걸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든가, 물론 제가 만들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맡겨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사진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 CS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 CS 하면 반품으로 시작한 인연들이 재주면 되지 않을까요? 구매 확정해 주신 거의 대부분의 고객님들에게는 전화를 드려서 리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받을 때 오늘도 10번을 전화했는데 한 분만 딱 전화 통화가 됐어요. 굉장히 좌절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심지어 외국인이었어요. 근데 확인해보니까 어떤 공장이나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분 같은데, 중장비를 구매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까지 의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말이 잘 통하고 소통이 잘 되시는 분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혜택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드리고, 그럼 그분들이 충분히 저에게 또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CS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큰 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천천히 하나씩 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반품으로 시작한 인연이 재주문으로 이어지는 방법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 실패하셨나요? 오늘도 실패하셨다면 내일은 꼭 성공하실 겁니다. 성공하는 내일을 위해서 실패하시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댓글로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